생기더라. 일단 반대하면 뭐가 생기더라. 정부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정부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나도 알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일단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 달래기 위해서 뭘 주더란 말이죠. 버릇을 이렇게 들여놓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일단 반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민주주의가 강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민주주의보다는 그 철학자 같은 철인 정치가 오히려 낫다. 철학자 같은 사람이 국가를 딱 중심을 잡고 독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정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국가론을 편 적도 있습니다. 이 세종시는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일단 수도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수도 분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령탑이 양쪽으로 나눠지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일단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또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 세종시 수정안은 이 국민들이 다 밀어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산 지역 사람들은 제가 돌아다니 보면은 이 지역 이기주의가 제일 약한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다. 부산 분들은 이상하게 그 손해를 보면서도 그 손해를 참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종시에 수도를 옮기고 과학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1인당 주민소득이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충청남도는 2,600만 원이나 되는데 2,600만 원 되는 거기에다가 또 수도 분할 대신에 교육과학 도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 몫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충분히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데가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율이라는 그 여성 때문에 여성이 도롱뇽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KTX가 개통이 이렇게 늦어져도 부산분 중에 어느 분도 그에 대해서 시위 한 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그래서 좋은 점에서는 아주 너그럽고 나쁘다고 하면은 이 누가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부산 시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저번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습니다.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에 와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와서도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았고 중국에 가서는 오히려 그 자세로 나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관정을 많이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잘 대접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기분 좋게 머물렀던 데가 한국이었다 하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같았으면 노무현 때 같았으면 아마 한국에 와서 제일 골치 아팠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느긋하게 머물러 있었던 때가 바로 한국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만큼 정권 교체에 의해서 반미 감정이 한국에서 낮아졌다는 겁니다. 반미 감정이. 친미 감정이 78%로 나옵니다. 한국 사람 중에 78% 정도가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어요. 한때 노무현 때는 한 50%까지 내려갔습니다. 78%면은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치인이 선동을 하느냐 선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50% 된다가 78%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한국이 반민국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친미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차이가 정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반미냐 친미냐 하는 것이 일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선동하는 언론이 있으면은, 선동하는 교수들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2012년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더라도 정상적인 언론과 정상적인 정치인이 없으면 그 나라는 인류 국가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언론과 정상적인 정치가 있어야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작년에 이맘때쯤 피크에 도달했던 그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불황으로 번졌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책임이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좀 약화가 됐어요. 그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이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7%입니다. 7%면 고도 성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융위기 전에는 평균 9%에서 10%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해 세계에서 수출 1등국입니다. 현재까지 수출 1등은 계속 어느 나라가 했느냐 하면 독일이 되었습니다. 독일. 근데 올해는 수출 1위가 되고 수입 1위는 미국이죠. 미국인데 머지않아 중국이 아마 수입 1위까지 해요. 그러면 수출, 수입 세 개 다 1위인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 특히 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연간 한 2천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연간 원래 약 4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장사해가지고 중국이 연간 2천억 달러를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중국과 장사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한 300억 달러 올리고 있어요. 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한국과 장사를 해가지고 또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아주 이거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얼마냐? 외환 보유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뭐 일본이 항상 최고니까 일본이 최고겠지 하시겠지만 그것이 뒤바뀌어진 게 한 4, 5년 됐어요. 놀랍게도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연말 되면 한 2조 5천억 달러가 될 거예요. 2조 3천억 달러. 2등이 어디냐 하면 일본인데 일본은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간단하게 일본을 2.5배를 하고 엄청나게 더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약 한 2,500억 달러죠. 우리 10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은 이게 무역 적자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 국채 중에서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약 2조 5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8천억 달러를 중국이 샀어요. 미국이 발행한 국채 중에서 8천억 달러를 샀습니다. 8천억 달러.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7천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